삽목하시는 분들이 간과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. 보이지 않는 세균. 그렇죠. 쉽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라이터를 가지고서 라이터로 이렇게 소독만 해주셔도 어느 정도 소독이 가능합니다. 이게 지금 삽수죠? 네. 이거를 이렇게 수평으로 자르는 것보다 대각선으로 잘랐을 때 좀 더 좋다라고 하죠. 물을 흡수하는 단면적이 넓어진다는 거죠. 자,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삽목할 때 어떤 부분들은 대각선으로 꼽으라는 분도 있고, 그 다음에 수직으로 꼽으라는 분도 있고, 목보는 한번 비스듬하게 꼽혀 놓으면 여기서 수직으로 자라요. 나무가 삐딱해지죠. 삽목할 때는 수직으로 꼽아주는 게 사실 더 보편적으로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한번 꼽아 보시죠. 혜원 씨 지금 하나 꼽으셨죠? 네. 저는 몇 개 꼽았나요? 5개. 그쵸?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? 양. 우리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뿌리를 내리는 거지 성장을 하기 위한 게 아니거든요. 일반적인 관목의 경우는 대체적으로 한 석 달이면 뿌리가 다 내리거든요. 이 정도 공간이라고 하면은 5개 정도 꼽는다면 가장 적정일 것 같아요. 지금 이 앞에 있는 게 삽목상자죠? 네. 보편적으로 보면은 100개에서 150개 사이 정도 꼽으면 가장 적정하다 그래요. 그 공간에서 2~3달 버티는 데는 괜찮은 면적인 거죠. 하나를 꼽았을 때 간격이 대략 2에서 3cm 정도 차이가 나요. 그런데 그나마 이런 잎이 위로 자라는 친구는 괜찮은데, 만약에 잎이 너무 큰 친구 있잖아요. 너무 큰 친구. 이거 많이 보는 거죠? 네. 네. 이거 몬스테라. 그렇죠. 여러분 만약에 이걸 삽목한다면 그럼 다 잘라야 될까요? 잎을 많이 그래도 이걸 이렇게 꼽아야 되나요? 많이 그래도 잘라줘야지 눕혀놔야 될까요? 눕힌다고요? 꽂을 수 있을 것 근데 같아요. 자르는 것도 한계가 있을 수 있겠죠. 네. 제가 이거를 돌돌 말아 볼게요. 오! 몬스테라가 완전히 줄어들었죠. 이런 잎의 기능을 못하지 않나요? 광합성을 못. 잎의 기능 못할까요? 할까요? 못할 것 같아요. 합니다. 줄기가 녹색인 이유도 줄기로도 광합성을 합니다. 아, 여기로도 광합성. 그럼요. 지금 뒷면에도 녹색이 있죠. 네. 다 광합성을 한다는 얘기예요. 신기하다. 그러면 굳이 왜 고무줄로 저렇게 밴딩을 제가 했을까요? 면적을 좁히려고. 그렇죠. 한 2달, 3달 뒤에 되면 뿌리가 내리거든요. 그때 돼서 잎을 펼치게 되면 자르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 잎이 그대로 만들어지는 거죠. 나중에 되면 저게 펴져요. 독특한 식물들을 이제 삽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우리가 쉽게 실내에서 키우는 식물 중에 하나인 산세베리아죠. 이 식물은 어떻게 삽목을 하면 좋을까요, 이거는? 밑에를 사선으로 잘라서 꼽을 것 같아요. 한번 잘라볼게요. 자, 앞서 봤던 줄기에 잎이 있던 친구하고 얘랑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? 어디 부분으로 꼽아야 될지 모르겠어요. 이 산세베리아 같은 경우는 줄기와 잎이 같이 공존하는 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삽목을 하게 되면은 네. 주로 이렇게 꼽죠. 원리는 어떤 걸까요? 줄 밑에 땅에 있었던 부분이 아래로 가게 해줘야 돼요. 그렇죠. 식물마다 극성이라는 게 있어요. 그래서 보통 뿌리는 땅 속으로 중력의 방향으로 내려가는 습성을 갖고 있고, 지상부에 있던 잎은 해를 자꾸 보려고 하는 습성이 있는데, 이걸 뒤집어서 꽂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? 죽을까요? 살까요? 죽을 것 같아요. 그렇지 않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반대로 꽂게 되면 죽을 수도 있다 그러는데 사실 꼭 그렇진 않아요. 살 수도 있어요. 위아래가 극성이 바뀌는데 시간이 이제 얼마나 걸리냐, 그거에 대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. 자, 그러면 이렇게 길게 뽑았는데 꼭 다르게 꼽는 방법이 있을까요? 아예 묻어버려.
아예 묻어버린. 이렇게 해서 아예 파묻으면 어떻게 될까요? 죽을까요, 살까요? 살 것 같아요. 아니요, 상관없습니다. 상관없어요. 그런데 문제가 에너지원이 필요하겠죠. 광합성은 일부 해야 돼요. 그러니까 완전히 묻어놓게 되면은 조금 약해질 수 있겠죠. 태원 씨가 한번 잘라보세요. 그냥 제 맘대로요? 네. 이 삽목의 사실 원리는 상처 조직이 얼만큼 많이 분포되어 있냐. 저 같은 경우는 요 면이 지금 절단면이잖아요. 근데 혜원 씨는 그걸 더 넓게 했잖아요. 식물은 상처가 생기게 되면 복구하는 능력이 생겨요. 그러는 과정에 이 부분에서 캘러스라고 하는 미분화 조직이 생겨나는데 그 부분에서 생장점들이 생겨나겠죠. 그래서 절단면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의 개체가 생겨나는 거는 많아지는 거죠. 단점은 뭘까요?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. 그렇죠. 많은 개체를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좀 작게 자랄 수 있겠죠. 여기 있는 건 렉스베고니아 계통인데요. 잎을 통해서 이 렉스베고니아는 번식이 가능해요. 여기에 잎을 좀 잘라내고 이쪽에도 한번 잘라보세요. 네. 그 바싹 자르면 닿을 정도. 네. 그래서 걸어서도 됩니다. 지금 이렇게 잎이 돼 있죠. 네. 끝났어요. 이 상태로 꼽아주시면 됩니다. 아, 자, 그러면 끝났어요. 그런데 지금 혜원 씨가 이걸 잘랐죠? 네. 이걸 어떻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? 네. 이 부분을 제가 여러 개로 잘라볼게요. 지금 제가 하나를 4개로 만들었어요. 이게 다 삽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. 이렇게 다 잘린 이렇게 짧은 옆병삽, 그 다음에 요 위에 있던 요 잎을, 요 부분도 가능하고요. 요 잘려진 잎도 가능하고요. 요 줄기도 가능합니다. 여기 있는 이 5 형제가 잎 하나에서 나온 거거든요. 전부 다 하나의 개체로 만들어질 수 있죠. 이 베고니아만 갖는 특징이 아니라 모든 식물이 갖는 특징인데, 그래서 줄기가 있는 경삽, 그다음에 뿌리가 있는 뿌리를 하는 근삽, 또는 잎을 하는 엽삽이 가능해요. 다만 모든 식물을 다 하진 않아요. 왜? 더 잘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렉스베고니아 같은 경우는 그게 잘 되는 편에 속해요. 절단면이 말라 있으니까 최대한 물을 흠뻑 덮는 게 중요합니다. 여기 신문지 같은 걸로 이렇게 덮어놔요. 물을 뿌려놓습니다. 집에서 흔히 쓰는 지퍼팩이나 크림인데 반대로 꼽으면 됩니다. 이렇게만 해 두셔도 공기로 날아가는 수분을 잡아줄 수가 있어요. 삽수가 익어버려서 죽을 수가 있어요. 그럴 때 빨대를 이용합니다. 자, 이렇게 하는 거죠. 일회용 컵이거든요. 거기에 이렇게 흙을 받아주시고요.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물만 주면 돼요.